북한의 통신선 차단으로 차량 통행이 중단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 통행이 정상화됐습니다. 한국선적 화물선이 일본 해역에서 침몰해서 우리 선원 7명 등 16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롱커크 대표 지명자가 한미 FTA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 통행을 전격 재개하면서 남측 이단과 물자해 통행이 정상화됐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경의선 육로 통행이 오늘 오전부터 재개됐습니다. 북한이 군 통신을 차단하면서 출입자 명단 교환이 안 돼 왕래가 중단된 지 하루 만입니다. 북한은 군 통신이 아닌 사람편으로 입출경 인원 명단을 승인해 우리 쪽 실무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에만 247명의 인원과 179대의 차량이 북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3차례에 걸쳐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200명 정도가 귀환했습니다. 오늘 돌아온 대부분의 기업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현지 분위기가 평소 그대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제가 평상시보다 더 부드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북측에 좀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보였어요. 사실. 한편 북한군 총참모부가 어제 차단하기로 한 군 통신선은 이 시각 현재 여전히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출입자 신청과 승인 명단이 오늘처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사람편으로 남북을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억류 우려까지 나왔던 남북 육로 통행 중단은 하루 만에 사실상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어제 돌아오지 못한 공단 관계자 80명은 출입국 절차 문제로 내일 오후 귀환할 예정입니다. 도라산 남북 출입국 사무소에서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우리나라 화물선이 일본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과 충돌에 침몰하면서 우리 선원 7명 등 16명이 모두 실종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일본 도쿄만 이즈 오시마섬 동쪽 13km 해상에서 제주 선적 4,255톤급 화물선 오키드 피아호가 파나마 국적의 만톤급 자동차 운반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했습니다. 침몰한 오키드 피아호에는 선장 55살 고용수 씨 등 우리나라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등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구명보트 등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미 FTA는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면서 재협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미 FTA의 문제점을 공개리에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커크 지명자는 오늘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FTA는 공정하지 못하게 체결됐으며 따라서 미국은 협정이 다시 제대로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크 지명자는 또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된 FTA는 수용할 수 없으며 당연히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오바마 행정부가 FTA의 재협상 원칙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커크 지명자는 다만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협정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해서 재협상이 아닌 추가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오바마 대통령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보다 발언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또 한미 FTA 조항 가운데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 대한 상원 의원들의 비판적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청와대는 롱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한미 FTA를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커크 지명자가 대표로 임명되고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 적절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모레쯤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법원에서 신나리 기자입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조금 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넘게 신영철 대법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메일을 보낸 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7통의 이메일 외에 신 대법관이 더 보낸 이메일이나 판사들이 추가로 제출한 이메일은 없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 대법원에 대한 조사는 오늘로 마쳐질 것으로 본다며 내일 기타 추가적인 조사를 벌인 뒤 모레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대법관은 어제 4시간가량 조사를 받다 오후에 갑자기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자진 사퇴 여부를 두고 고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 대법관의 사의 표명은 없었다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 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 간섭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CBS 뉴스 신나리입니다. 공정책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교육감 및 교육감 선거 때 부인이 차명계좌로 4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며 공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는 40만 428명에게 3,103억 원이 지급돼 한 달 전보다 12.4%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96년에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이처럼 실업급여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크게 늘어난 신규 신청자가 이달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최근 고환율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500g의 경우 8,783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32% 올랐고 닭고기도 킬로그램당 5,072원을 기록해 지난해 평균 4,258원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고환율로 수입 물량이 줄어든 데다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집주인이 주택의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붙여지는 주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 나온 주택들은 원래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입찰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경매 시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뉴욕의 주택 경매 시장으로 먼저 가봅니다. 뉴욕 경매 시장에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주택 수백 채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 회사 측은 70%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참가했고 나머지 30%는 투자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집주인들은 압류 주택에 대한 경매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We think the auction adds insult to injury to the people who have been thrown out of their homes and all the millions of people who have either been evicted or who face foreclosure. 하지만 경매 회사 측은 주택 경매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제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의 독립을 위해 봉기한 지 50주년이 되는 오늘, 중국 서부 티베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지난해 같은 대규모 유혈 시위를 막기 위해서 경비를 강화시켰습니다. 군 장갑차가 도로를 순찰하고 군병력이 시위 예상 지역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今天早上刚刚接到省里边和州里边的通知，紧急通知，就说我们现在警方这边有一些任务需要执行，那么就说希望你们能够尽快的离开。
이에 대해 티베트 망명 정부는 무모한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달라이라마의 요청에 따라서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30년 전 자넷이라는 여성에게 보낸 연애 편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자넷으로부터 편지를 구입해 최저 입찰가 3만 달러의 이베이 경매에 올렸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다이아나 비와 결혼하기 전 캐나다 여성에게 손수 쓴 편지 6통에서는 감동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영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에서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상 5.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